자, 2026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고사 변별력 문제 28번, 29번, 30번 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28번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이번 9월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어렵지 않았나. 공통 과목에서는 아마 21번. 확률과 통계는 28번 경우의 수가 살짝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미적분에서는 역시 28번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비교적으로 29번과 30번 문제는 조금 쉬운 편에 속하기는 했는데 물론 뭐 조심해야 되기는 하겠지. 쉬운 편에 속하기는 했는데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녀석 또는 그냥 단순한 연산만 해주면 끝나는 녀석이고 28번은 그냥 이걸 만족하는 함수를 찾아가는 것 자체에서부터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자, 원래 내가 이제 그냥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뭐 가해 조건 첫 번째 F0을 먼저 써보고 얘도 써보고 얘도 써보고 하는 식으로 순서대로 쫙 진행을 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막 이 재료들 중에 여기서 찾은 뭐 어떤 재료 하나랑 여기서 찾은 어떤 재료 하나랑 여기서 찾은 어떤 재료 하나랑 뭐 해가지고 짬뽕을 해서 뭘 만들고 거기서 또 가해 첫 번째 조건을 보고 막 여기를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생겨가지고 지금 내 풀이는 실제 내가 풀었던 순서와는 조금 무관하게 너희들한테 가장 이해시키기 쉬운 형태로 좀 순서 자체는 좀 바꿔서 진행을 할게요. 그거는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 녀석의 함수를 두 가지로 사용을 해볼 건데 지금 당장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일단 미분이야. 그래서 미분을 해봤어. F'을 찾아봤어. 3참수 fx의 두 함수겠죠? 어쨌든 F'X를 구해봤어. G'X에다가 뒤에 있는 탄젠트 gx 합성함수의 미분을 써주면 시컨트 제곱의 gx에다가 속에 있는 함수 미분, 속미분을 곱해주면 된다. 맞지?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뭐 해주면 G'X로 한번 묶어주게 되면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데 1 시컨트 제곱이 나오거든. 그럼 1 시컨트 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탄젠트의 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G'X가 되면서 뒤에는 탄젠트의 제곱이 들어가면 돼. 어떤 함수? 여기는 gx. 여기도 gx. 됐니? 자, 이렇게 일단은 F'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정보가 나왔어. 자, 여기서 잠깐 무슨 얘기를 또 보고 와야 되냐면 요 녀석을 바라볼 건데 여기서 지금 이제 x에다가 파이를 한번 넣어볼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F'의 파이를 찾아볼 거야. 그게 마이너스 G'의 파이가 나오고 탄젠트의 제곱의 G파이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은 사인이 0이면 탄젠트도 0이잖아. 그 각이 뭐든지 간에 사인 세타가 0이면 탄젠트 세타 당연히 있고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0이거든. 그래서 탄젠트의 G파이는 0이 나오고요. 두 번째, 탄젠트가 0이 되거나 사인이 0이 되도록 하는 곳은 전부 다 어디더라? 전부 다 정수인 곳이더라. 그래서 G파이는 뭐가 나온다? 일단은 N파이가 되고 그걸 만족하는 N이라는 정수가 존재한다. 얼만지는 모르겠어. 아직 N이 정수인 것까지 말고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정수 파이 N에 대하여 G파이가 N파이 꼴이 나오나 봐. 그러면 지금 이 F'의 파이를 계산해주면 뭐 나와요? 얘는 N파이인데 얘가 0이라서 어쨌든 0이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fx의 정보 중에서 지금 fx에 대해서 나온 정보들 중에서 뭐를 참고를 하냐면은 F'의 파이가 0이 됩니다. F2'의 파이가 0이 됩니다. 그리고 F'의 파이가 0이 돼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F파이도 0이면 좋겠다 하는 의문이 들지. 그래서 여기다가 X의 파이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일단 노란색으로 쓰고 파이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F파이를 찾아봤어. 그랬더니 뭐가 나오더라? G파이에다가 마이너스 또 탄젠트의 G파이가 나오는데 탄젠트 G파이 0인 거 우리 알고 있거든. 어디 갔어? 여기. 그래서 얘는 뭐다? 그냥 G파이랑 똑같은 값이 나오네. 근데 G파이가 뭐야? N파이잖아. 그래서 F파이는 아쉽게도 0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N파이가 나온다까지는 찾았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3차함수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3차함수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잘 생각해보면은 요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전부 다 변곡점은 정가운데 있는 요점일 거야. 변곡점에서 여기 변곡점 파이입니다. 그 파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함수는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fx는 이런 꼴이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fx는 뭐 한다? fx의 식의 생김새는 저곳이 파이입니다. 그래서 a x-파이의 3승 플러스 n파이가 나옵니다. 맞지? 여기가 파이, n파이거든. n파이. 그래서 y는
AX의 3승이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을 파이만큼 Y축의 방향을 파이만큼 평이동시켰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됐죠? 자, 그러면서 어찌됐건 간에 fx는 뭐 한다? 증가 또는 감소 함수가 나온다. 자, 어쨌든 여기다가 뭐 해보도록 하자? 이제 0을 한번 넣어볼까? 일단은 여기다가 x에 0을 넣어봐요. 그럼 뭐 나와요? f빵이 나옵니다. 이제 저 가의 첫 번째 조건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야. f0을 구해봤어. 뭐 나와요? 마이너스 a파이 3승 플러스 n파이가 나옵니다. 그게 얼마? 0이에요. 그러면 파이파이 약분을 해주고 나면은 뭐야? a파이의 제곱이 n이 나오면서 a와 n의 부호는 동일하네? 그러면 n이 양수면은 a가 양수가 되면서 fx는 증가함수. n이 음수 정수로 나오면은 a도 음수가 되면서 어쩌고저쩌고. n이 일단 0은 아닌가 봐. 정수라서 0도 후보가 나오는데 n이 0이면 a도 0이니까 fx는 3차함수가 아니게 되거든, 여기서. 맞죠? 어쨌든 a가 양수면 n도 양수. 또는 거꾸로 n이 양수면은 a가 양수. 어쨌든 그렇게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렇게 뾰로록 튀어나옵니다. 맞죠? 어쨌든 그래서 fx는 증가함수입니다. 또는 감소함수입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자 뭘 한번 좀 볼 거냐면은 내가 평소에 수업 중에 풀었던 적은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자 fx라는 함수가 3차함수란 말이야. 정역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당연히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 3차함수가 gx를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이니까. 얘가 어쨌든 gx 빼기 탄젠트 gx인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되려면이라고 쓰자. 탄젠트 안에 있는 gx가 탄젠트 값이 나오지 않는 어떤 거? 2분의 정수파이 꼴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 정확하게 2분의 홀수파이 꼴. 그렇지 않을까? gx가 탄젠트 안에 들어가는데 절대로 2분의 홀수파이 꼴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gx에 대해서 x를 무한대로 보내보다 보면은 2분의 3파를 향해 다가는 간대. 그래서 여기 만약에 2분의 3파이가 있으면 그 위에는 2파이가 있을 거고 그 밑에는 1파이가 있을 거고 그 밑에는 2분의 1파이가 있으며 그 2파이보다 위에는 2분의 5파이가 있을 거야. 맞지? 그때 gx는 x를 무한대로 보내보다 보면은 2분의 3파이로 다가는 가는데 2분의 3파이는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가가거나 이런 식으로 다가가긴 할 거야. 그지? 그런데 gx라는 함수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 2분의 3파이도 안 되지만 2분의 5파이나 2분의 1파이도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gx는 이 안쪽에서만 그려지던가 또는 이 안쪽에서만 그려져야 할 거야. 맞나요? 그리고 x좌표가 얼마일 때? x좌표가 파이일 때는 g파이가 얼마였지? n파이, 정수파이 꼴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반드시 여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되거나 요 값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형태를 띄워야 됩니다. gx의 생김새는.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탄젠트뿐만 아니라 fx 자체가 증가 또는 감소함수였어. 그래서 얘가 f'의 부호가 색깔 좀 바꿀까? f'의 부호가 항상 증가면 항상 증가, 항상 감소면 항상 감소인데 탄젠트 제곱은 부호는 안 바뀐단 말이야. 0은 가질 수 있을지언정. 그지? 그러면은 부호는 얘네가 혼자 결정을 합니다. 이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음수든 양수든 일정해야 되는 거야. 즉 g 또한 계속해서 증가만 하거나 계속해서 감소만 해야 돼. 그래서 gx의 생김새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거 아니면은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가 파이, n파이잖아. n이 2라는 얘기고 얘를 지난다면은 n은 1이라는 얘기야. 1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n은 양수인 건 확실해졌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n의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a는 자동으로 양수야. a가 양수란 말은
f는 증가함수란 얘기예요. f가 증가함수라면 f'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은 g'의 부호가 항상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지. 즉 g는 감소함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 어디? 여기로 확정. 여기로 확정이 됐으면 n은 2가 되는 거고 n이 2가 됐으면은 따라서 n은 2. n이 2가 되면은 a는 파이 제곱분의 2로 결정이 되는 거지. 끝. 그러면은 fx라는 함수 그리고 gx라는 함수의 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끝은 아니고 한 번 더 진행을 해줘야 돼. 여기서 이번에는 뭘 구해보자.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놈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녀석은 어디서 튀어나오냐면은 첫 번째 조건을 다시 봅니다. 제일 처음에 fx를 정의했던 거. 거기서 x에 0을 넣는 거야. 그러면 g0 마이너스 탄젠트의 g0이고 그게 f0인데 f0이 0인 거 제일 처음에 가해 조건 있었죠. 맞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g0은 탄젠트의 g0이랑 똑같고 두 번째, 여기다가도 x의 0을 넣어보는 거예요. f'의 0은 마이너스 g'의 0에다가 탄젠트의 g0을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탄젠트 g0이 g0이라며. 그럼 얘는 마이너스 g'의 0 곱하기 g0의 제곱이 된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바로 부호 반대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우리의 답은 G0, G'의 0 곱하기 G0의 제곱은 뭐가 답이죠? 마이너스 F'의 0이 답입니다. 그럼 답을 구하는 과정을 생각합니다. fx 어차피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답을 써주기만 하면 끝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완료를 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핵심이랄까라고 할 게 좀 많기는 한데 어디가 첫 번째 핵심이냐면은 글쎄 뭐 요거 정도는 다 찾을 수 있을 거고 미분을 해보거나 파이를 넣거나 0을 넣는 작업들은 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f2'의 파이가 0인 거 알고 f'의 파이가 0인 걸 알고 f파이가 n파인 걸 알 때 fx의 식이생김새를 요렇게 유추하는 게 1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 요 녀석. 요것만이 아니라 요거지. 요거를 파악하는 거야. 얘가 사실은 제일 핵심이었던 것 같아. 이해됐나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기 위해서는 탄젠트가 다 존재하는 범위로 gx를 잡아줘야 돼요. 오케이? 탄젠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탄젠트 속에 들어간 녀석이 2분의 홀수 파이가 나오면 안 되거든. 맞나요? 그래서 gx는 2분의 홀수 파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2분의 홀수 파이와 어떤 2분의 홀수 파이가 있으면 그 사이에서만 맴돌아야 돼. 그리고 2분의 3파이를 다가가다 보니까 이 범위 아니면 이 범위 둘 중 하나만 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됐죠? 두 번째, 이번에는 29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째 행의 양수고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 N이 있어요. 그때 급수가 수를 맞는데 뭐 공비의 범위가 어떤지 머릿속에 맴돈다. 그치?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리고 수열 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나왔네. 제일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거. 어떤 거? 나의 조건. 정수인 항이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의 항의 곱은 216이라고 합니다. 자, 3개의 곱이 216이라고 합니다. 216 자체를 봤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안 돼요. 얘 6 곱하기 36, 6의 3승이죠. 맞죠? 또는 2의 3승 곱하기 3의 3승도 좋고. 어쨌든 그 말은 정수인 항 중에서 정수인 항이 있고 정수인 항이 있고 정수인 항이 있어. 그때 이 녀석 3개의 곱이 6의 3승이 나온다는 거는 가운데는 반드시 6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요 둘의 곱이 6의 제곱, 36이 되면 되는데 일단 66은 말이 안 돼요. 왜? 모든 항이 6일 거 아니야. 공비가 1이라는 얘기니까. 또는 공비가 뭐 1에 뭐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긴 하겠구나. 그러면 어쨌든 정수인 항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얘기잖아. 말이 안 되죠? 그럼 가능한 걸로 찾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잡게 되는 게 36과 1, 그 다음이 뭐가 있을까? 12, 6, 12보다 작은 거, 18. 18, 6, 2. 그 다음에 12, 6, 3.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49, 36. 9, 6, 4. 한 요 정도 세트가 나오지 않을까? 됐죠? 물론 부호는 실제 부호는 마이너스 36과 6과 1이어도 됩니다. 마이너스이어도 됩니다. 세 개의 곱이 216이라 그랬지 셋 다 양수라고 한 적은 없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요런 식으로까지 후보를 잡을 수 있겠다 말이지.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그때 여기서. 자, 여기서 요 놈과 요 놈과 요 세 놈은 어떤 항들일까? 중간에 띄엄띄엄 가지고 온 걸까? 아니. 해봐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려면 6분의 1이어야 됩니다. 그럼 공비가 2분의 1이거나 3분의 1이면요. 가능은 하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거나 3분의 1이면 그 다음 항이 18이 되거나 3분의 1이면 12가 되거나 정수인 항이 너무 많아져. 탈락.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로 올 때는 3분의 1을 곱하니까 공비는 무조건 3분의 1인가? 아니, 루트 3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해. 그럼 루트 3분의 1 곱해서 뭐 6루트 3이 됐다가 6이 됐다가 뭐 여기는 2루트 3이 됐다가 2가 됐다가 할 수도 있는데 공비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아닐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항들이 어떨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이웃하는 항들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공비가 얼마란 얘기야? 얘는 6분의 1이라는 얘기고 뿔마라고 할까? 여기까지 생각하면 뭐 공비가 마이너스 6분의 1일 수도 있고 얘는 공비가 뭐일 수도 있고 3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일 수도 있어. 공비가 2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습니다. 공비가 3분의 2일 수도 있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가보자. 자, 만약에 얘가 반드시 첫째 항일까? 그 전에 항이 있다면은 6분의 1을 곱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는 뭐야? 216이 됩니다. 안 되죠? 왜? 정수가 너무 많아져. 부호가 마이너스 216이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36이나 18과 마찬가지 그냥 54겠죠. 마이너스 54거나. 안 됩니다. 정수의 개수가 너무 많아져요. 정수인 항이. 얘도 2분의 1이면 얘 24. 그것도 안 되죠. 정수인 항은 이 세 개로 끝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첫째 항이어야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문제에서 첫째 항과 둘째 항의 곱은 10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 항은 양수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얘네들 틀렸죠. 왜? 첫째 항이 양수라는 거에서 틀렸어. 얘는 두 번째 항이 얘네잖아. 합이 너무 커. 10을 넘어가잖아. 1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가능성은 얘네들밖에 없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얘는요? 3분의 1을 곱해서 9가 됐다? 그럼 그전에는 2분의 27이었다는 얘기고, 그전에는 4분의 81이 되었다는 얘기고, 점점 내려가겠지. 자, 근데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때? 너무 커지죠. 막 80 근처잖아. 80이래, 30 근처잖아. 너무 커. 그럼 안 돼. 그럼 얘가 첫째 항 안 됩니다. 얘가 첫째 항이면 얘가 둘째 항입니다. 이거 자체가 20을 넘어갔으니까 여기 너무 커요. 얘 자체가 10을 넘어갔고 그 다음도 양수니까 너무 커요. 그렇다고 얘가 첫째 항이라고 하기에는 얘가 둘째 항이면 합도 역시 15, 10을 넘어갔습니다. 안 돼요. 그럼 가능성이 여기밖에 없는 거야. 어디로 넘어가 봐? 얘가 첫째 항 음수면 안 되니까 그 앞에 누구? 양수 2분의 27이 있으면 돼. 얘가 만약에 첫째 항이고 얘가 둘째 항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만약에 더 있었다고 쳐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81이고 얘는 8분의 243이야. 여기만 보면 어때? 얘가 대충 마이너스 20점 몇이고 얘는 양수 얼마예요? 30점 몇인데 둘이 더해봐. 얘는 얼마 안 돼. 얘도 8분의 243밖에 안 돼. 더해주면은 8분의 243 마이너스 162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8분의 181인가 나와요. 20 넘어가죠. 20이래. 10 넘어가죠. 계산 맞게 했니 내가? 81이구나. 그냥 181이 아니라 81. 10 넘어가잖아. 합이 아슬아슬하게 10을 넘어갔잖아. 그래서 아마 가해 조건을 준 거 아닐까? 얘는 안 됩니다. 첫째 항이면 둘째 항과의 합이 10을 넘어가니까. 그럼 반드시 여기서 끝을 내야 되고 얘가 첫째 항, 얘가 둘째 항인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첫째 항 나왔고 공비 나왔죠. 맞죠? 답은 1-공비 분의 첫째 항.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여기서 넘어가고. 답이 그래서 91이 나온답니다.
마지막 30번 문제로 갈 건데 30번 문제는 비교적 심플한 편이에요. 발견만 한다면. 이거를 발견해낼 수만 있다면. 자, 갈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fx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성인 함수 gx에 대하여 모든 실수에 대해서 블라블라가 만족됩니다. 그때 gx를 가지고 자꾸 인테그럴 할 거니까 일단은 주어져 있는 저 fx에 대한 식을 gx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자. 양면을 2의 거듭제곱으로 사용을 해볼까요? 2의 fx승 는 l은 사라지고 1-x 플러스네 f 프라임 x 분의 gx가 나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이제 gx만 구하고 싶으니까 양변을 곱해볼까? gx는 뭐예요? 1 더하기 x 곱하기 f 프라임 x 곱하기 2fx. 자, 이걸 딱 보자마자 너희들은 나랑 수업한 친구들 x 곱하기 2의 fx의 도함수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 내가 2의 거듭제곱꼴 곱하기 꼴의 함수는 도함수 구할 때 미분할 때 뭐해? 얘네들을 그대로 두고 얘만 그대로 한번 미분해서 한번 더 하라 그랬지. 대신에 그대로 갈 때는 요 놈의 미분이다 보니까 속미분을 붙이라 그랬고 얘의 미분 1일 때는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형태 유지하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은 1부터 2까지 gx, dx 요 34 요 녀석은 뭐가 됩니까?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얘를 미분해서 나온 게 얘고 얘를 적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 다시 얘가 나오겠지? 여기다가 2 넣고 1 넣고 빼주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2의 f2승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f1승. 근데 2의 f1승이 뭐예요? 16이죠? 마이너스 16. 그게 얼마? 34. 따라서 2의 f2승이 얼마인지가 나왔어. 됐니? 두 번째. 이번에는 뭐 해보자? xgx를 적분해보자. 됐음? 자, xgx 뭐예요? x 플러스 x제곱에 f 프라임 x 곱하기 2의 fx 승입니다. 자, 여기서는 너네가 이거를 누구의 도함수예요? 라는 거는 이해를 하지 못해. 하지만 얘의 미분이 2x 만약에 우리가 얘만 2배를 한 이런 함수가 있다면 얘는 뭐다? x제곱 곱하기 2의 fx승이 도함수야. 까지는 보자마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녀석 누구야? 이번에는 1부터 2까지 xgx였죠? 자, 적분을 해보기 위해서 얘를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노란색 식을. 그대로 넣었는데 그 녀석을 그대로 바라볼 게 아니라 2x 더하기 x제곱 f 프라임 x 곱하기 2fx승의 형태로 넣어보자. 선생, xgx는 얘인데 x가 안 맞는데요? 그럼 그 녀석은 다시 빼면 되지. 오케이?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앞에 있는 녀석만 인테그럴을 해주게 되면 뭐야? 그냥 바로 적분했잖아. 그럼 뒤에 있는 녀석, 요 녀석만 다시 빼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 녀석의 값을 물어보고 있잖아, 마지막에. 이해됐니? 그럼 이제 우리는 얘가 결과가 얼마였어? 53이었어? 얘가 53이라는 얘기는 요 녀석 계산을 합시다. 여기로 갑니다. 4, 2의 f2승 마이너스 2의 f1승 에서 내가 구하려는 요 녀석 얘를 만약에 내가 K라고 한다면 에서 K를 빼면 53이다 하면은 K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지금 100 얘는 16, 84잖아. K값,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그래서 슉 넘어가주면 31 나옵니다. 됐나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수업 중에 자주 했던 얘기를 가지고 생각을 하자면은, 글쎄, 아까 28번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녀석. 아까 28번에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녀석도 뭔가 정리를 해가다 보니 튀어나오는 녀석. 요런 녀석은 이제 좀 고난도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던 그건 것 같고, 그거는 30번과 28번의 공통점이고, 30번은 그 뒤에는 사실 단순 연산의 반복이야. 지금 나는 얘랑 얘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빨리 풀려고 내가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거 모른다고 해도 어때? 그냥 사실은 치환적분이나 뭐 부분적분법이나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적분을 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는 없고, 나처럼 하면 좀 더 빠를 뿐이고, 오케이? 그거 말고는 단순 연산에 그냥 쭉 이어지는 내용이랄까? 자, 여기까지. 그래서 미적분 문제 어때? 평소 수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솔직히 28번은 좀 어렵습니다. 28번은 정답률이 4%가 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냥 내 생각이긴 한데 한 2%, 3%? 3%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예전에 나오던 옛날 수학 가형, 나형 시절에 나오던 그 정답률 1%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정답률 한 2%에서 3% 정도? 그래서 조금 평소 수능보다는 조금 어렵기는 했다. 28번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솔직히 너무 좀 쉬웠다. 그래서 그 한 문제 때문에 확통보다 평균 점수, 1등급 컷이나 이런 것들이 한 문제 때문에 한 4점 정도가 낮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확통에서 또는 공통과목 때 했던 얘기가 미적분 1컷이 한 80점대 후반, 확통 1컷이 한 90점대 초반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고, 지금은 이미 뭐 나왔었으니까 1등급 커트라인을 보면 한 88점, 87점, 6점 정도 나온다고 하죠, 미적분이. 확통 같은 경우에는 92점, 1점 정도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아마 28번 한 문제 때문에 아마 좀 격차가 벌어졌고,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확통에 준할 정도로 되게 쉬웠던 문제다. 이게 내 결론이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어쨌든 풀이 다시 한번 잘 풀어보시고, 혹시 나랑 수업하는 친구들은 궁금한 거 있으면 수업 중에 질문하면은 질문 좀 받아줄게요. 알았죠?